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씨. 안녕하세요. 2021년 2021 예. 2021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복만 골라서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먼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2020년이긴 하지만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2021년이니까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 2021년에 이거를 듣게 되겠지만 2020년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1년이 이렇게 네. 막 4, 5년 네.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과연 내년이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긴 가네요, 시간이. 올해는 뭐 작년과는 전혀 다른 즐거운 일로만 가득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어요, 뭐든지. 뭐든지 그럴까요? 진짜 네. 바닥을 친 기분인데 네. 뭐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 네. 그래야 되겠죠? 예. 예. 화이팅!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가 원래는 결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2020년에 있는 관계로 네. 예, 결산은 다음 에피소드로 미루려고 합니다. 예, 예. 그것도 그런 것이 예. 그 극장에서 개봉을 못하는 영화들이 다 이 스트리밍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모두 다 연말에 소개가 될 예정이라서 네. 그런 영화들을 이제 다 본 다음에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졌죠, 저희가. 네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2020년 베스트 영화들을 꼽는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므로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올해 2021년의 첫 에피소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메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낯선 제목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페스티벌 쪽에서만 소개가 됐었고 네.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독도 데뷔작이에요, 이 작품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청력을 잃게 된 펑크 드러머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라는 건 이제 청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걸 뜻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센 펑크록 공연으로 시작을 하죠. 이게 뭐 펑크락이라고 그럴 네. 수도 있고 메탈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시끄러워요. 또 이제 막 특이하게도 남녀 혼성 2인조 밴드예요. 네. 네, 그래서 여자가 보컬이자 기타, 그리고 남자가 드럼을 치는 밴드인데요. 네. 주인공은 여기서 드럼을 맡은 루벤 되겠습니다. 루벤 역할을 한 네. 배우가 리사 아메드라고 네. 영국 배우거든요. 네. 근데 원래 래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배우로 처음 알았었는데, 이미 래퍼였다는 거를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혹시 드럼에도 관심이 있었나, 전에 드럼을 쳐본 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중에서 드럼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예, 약간 네. 널바나, 여기 또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널바나의 데이브 그롤 있잖아요. 지금 푸 파이터스 리더인 그분이 드럼 치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치는 스타일. 제가 드럼을 뭐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괜히 그 뭐 잘못 본 건가 뭐 근데 그냥 봐도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무슨 페스티벌 그 줌 인터뷰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 메탈리카의 드러머 있잖아요. 네. 라스 울리기가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드럼 칠 줄 알았었냐고.
드럼 너무 잘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오, 내가 본 게 잘못 본 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배운데. 아니 근데 네.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 6개월 동안 공부했다면서요. 7개월이래. 아, 7개월 7개월이요? 동안. 저 6개월로 들었는데. 7개월 동안 네. 드럼 치는 거 하루에 3시간씩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있잖아요. 네. 미국 수화. 그거를 또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달, 네. 한 달 동안 영화를 촬영을 한 거죠. 네, 촬영은 정작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준비 과정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8개월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7개월을 다 연습하는 데서 쓴 거지. 예. 근데 그게 보여요. 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여. 이 예. 영화에서. 저 같은 경우는 리즈 아흐메드를 흐를 이렇게 약하게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리즈 아흐메드 그냥 파키스탄계 영국인인데요. 이분은 로그 원에서 보고 좀 반한 케이스입니다. 예, 로그 원에서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아니, 이 배우는 누구 뭐 이러면서 약간 계속 이름이랑 얼굴이랑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뭐 영화에 나오고 HBO 시리즈 나이트 오브로 나와서도 좀 더 이제 유명해지고 그랬죠. 네. 여기에서 봤더니 제목이었어요. 제목. 눈여겨봐야 해. 그러게. 근데 예. 이 사람 눈이 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 눈으로 연기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특히 이 영화에서는 청력에 장애가 오면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말수가 적어지면서 얼굴 표정으로 해야지 되는 연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네. 그런데 그 눈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거 있죠. 네. 이분도 되게 처음부터 배우를 했던 분이 아니던데요. 처음에 래퍼를 했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하고 정치학을 공부했어. 좀 특이해. 그리고 친구가 핫산 미나즈예요.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키면 나오는데 예, 커미디언이죠. 네, 제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뉴스 풍자하는 코미디언인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커뮤니티가 또 있대요. 또 이제 늦게 배우가 돼서 대기만성되는 그런 또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운이 없더라고, 이번 아, 그런가요? 작품에서는. 그렇게 연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작품인데, 네. 딱 여기 걸렸잖아, 이 팬데믹에. 네. 그래도 극장에서 상영을 못했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게 다잖아요. 영화 극장에서 개봉 못한 거, 뭐, 그게 다일 텐데, 이 친구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자기 앨범이 3월에 나왔어. 딱 3월에 나온 거야. 네. 새 앨범이. 예. 저 지미 킴의 쇼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잖아, 저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주연은 이분이 아니었어요. 그랬겠죠. 많이 네. 알려진 배우가 아니었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처음으로 주연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왜 러스트 앤드 본에 나왔던 남자분 기억하시려나? 주인공이요? 최근에 예 올드가드에도 나왔었는데 마티어스 쇼어나이츠라는 그 남자 배우가 주연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배우는 다코타 존슨,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캐스팅을 했다가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캐스팅을 한 거죠. 근데 그 티유 아말릭은 이제 그때부터 캐스팅돼서 계속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우여곡절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캐스팅 너무 잘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분도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네. 작품에서 연기를 네. 한 배우들이 합이 너무 잘 맞았었고, 네. 그 캐스팅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네, 여자 배우도 올리비아 쿡인데 그렇게 저는 뭐 어디서 본 듯은 한데 기억은 잘 안 나는 배우인데 그래도 뭐 맡은 바 역할은 잘 해냈어요. 그리고 이 두 배우 말고도 지금 청각 장애인들로 나오는 배우들이 진짜 청각 장애인들이잖아요. 예, 그 저희가 한 막 배우만 빼고. 얼마 전에 했던 약간 노매드랜드하고 비슷한 방법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 역할을 한 폴 레이시라는 배우를 빼고는 진짜 청각 장애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 폴 레이시라는 배우는 이런 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 코다라고, CODA. 그래서 Children of Deaf Adults라고 네. 부모님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자랄 때 그 첫 번째 언어가 수화였던 거지. 자랄 때 배웠던 게. 네.
그래서 그렇게 잘한 분이라서 이번 역할에 너무 잘 맞았던 거라. 특히 이거 극 중에서 본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베트남전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청력을 잃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이분도 베트남전에 2번을 참전을 했대요. 네. 자기 얘기도 극 중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면서 이게 너무 합이 잘 맞았어. 제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을 그냥 장애를 가진 뭔가가 이제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커뮤니티, 네. 생활 방식이 약간은 다른 커뮤니티, 그냥 보통 사람 이렇게 묘사하는 거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분들하고 직접 연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도 역시 할머니가 청각 장애인이더라고요. 네, 말년에 귀가 안 들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막으로 할머니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에 봤던 장애에 대해서 다뤘던 영화들이 할리우드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네. 것들이 여기서는 너무 자세하고 그러니까 인티밋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에 예상치 못했던 매력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청각 장애를 갖게 된 주인공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되게 그 극복하는 과정이 막 또 되게 보기 힘들겠다, 안쓰럽겠다, 측은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선입견처럼 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청각을 상실한 사람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주인공은 어떤 장애라기보다는 아이덴티티를 변화하는 그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장애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정체성의 혼란? 뭐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을 때 낯섦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니까 네. 의외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더라. 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로벤이라는 캐릭터가 네. 헤로인 중독이었었고 네. 그거를 극복한 지 4년차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걸 극복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됐던 게 또 음악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드러머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뮤지션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런 극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얻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갑자기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쵸. 음악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삶 자체가 송두리째 그냥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접하면서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영화가 굉장히 큰 삶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나한테도 장애가 온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청각 장애나 아니면 시각 장애를 갖게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속상할까? 제니슨 씨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이제 틈틈이는 하고 있는데 왜냐면 눈과 귀가 다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장애가 있는 아니 분들을 그거는 생각하면 뭐 나이 드는 사람들은 다 겪는 거니까. 네, 뭐 근데 저 귀 웃어야지 같은 어떡해요. 경우에는 네. 어렸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었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이런 음악처럼 시끄러운 락뮤직이랑 메탈 음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랑 같이 듣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가 되게 어느 정도의 소음이 계속되는 공간에 가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공간에 갈 경우 제 귀에서 그 소리가 찢어지는 듯이 들리는 상태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귀가 좀 안 좋은 편인데 그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끄러운 곳들을 피하게 되고 이제 콘서트 같은 것도 잘 못 가게 되고 그 이어폰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미국에 와서 제가 뭐 영어를 한다고 해도
막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통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음. 그만큼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계속 표현 못하고 굉장히 나 자신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경험들을 아마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다 겪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영화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는 근데 네. 그냥 보시라고밖에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야기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이 중요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별로 가진 게 없는 그 집도 없어가지고 이 약간 노매드랜드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분도 트레일러에 사시죠. 음. 예, 트레일러에 사운드 시스템 다 구축하고 거기서 녹음도 하고 살고 뭐 각종 뭐 다른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집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그 삶을 버려야 되는 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선택들을 해요. 자기가 급박하니까. 근데 그때도 막 저 바보 그럼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이해가 가요. 나라도 예. 되게 고민됐을 것 같아. 나라도 저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영화가 주는 큰 교훈 중 하나는 그렇게 선택하면 좀 안 된다. 나중에 네가 청각을 상실하더라도 청각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기는 했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조금 이야기적인 면에서 구멍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큰 일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에 이제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수술하기 전에 컨설팅 안 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사람들 장난하나. 이게 지금 한두 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수술인데 그거 아무리 교육을 안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짜증 나는 거지.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잘못을 범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더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스토리 전개죠. 근데 이건 조금 어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꼼수를 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죠. 거기가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게 꼭 세팅이 외국이어야지 되나. 저는 한참 어디지? 막 생각했어요. 다른 도시인가? 근데 쟤는 그럼 못 타고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 세팅이 굳이 무슨, 왜 외국에 가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지. 거기다가 그게 또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는 엄청 좋은 집 아이더라고. 네, 뭐 언급은 했잖아요. 부잣집이어서 뭐 돈을 다 갚아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 정도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원래 그 예전에 캐스팅이 프랑스 배우들을 데리고 한 거였고 거기에 다코타 존스는 어떻게 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런 아니,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여기 영화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담당하신 음악가가 있어요. 네, 니콜라스 베커라고. 네.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루빈이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소리에 대한 센세이션이죠. 그거를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물속에서도 녹음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 파리에서 하면서 로케이션도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 영화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저는 맨 마지막 장면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엔딩씬은 참 감동적이죠. 엔딩씬은 진짜 네. 요 근래 본 영화들 중에서
네. 진짜 네. 갑이었어요. 2020년 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예. 되겠죠. 예. 예. 두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었고 나머지는 진짜 만족스러웠었거든요. 네, 아주 시끄럽게 시작해서 아주 고요하게 끝나죠.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시선, 접근 이런 게 현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프랑스라고 해야 될지 벨기에라고 해야 될지 여자친구 찾아가는 장면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그런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서 굉장히 어떤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약과 좀 자기적인 설정이 끼어드는 게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납득은 되죠. 그냥 이야기가 흘러는 가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클로이 자오나 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요. 예. 저는 그 리즈 아흐메드 캐릭터를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종을 약간 흐리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발로 염색을 한 티를 내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는 약간 라이언 고슬링의 느낌도 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예. 그런 이미지도 있네. 그리고 어떤 그 라이언 고슬링이 나왔던 파인 트리스 있잖아요. 아, 제목이 나도 길어가지고. 방금 그 영화 생각하면서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감독님이 크레딧에 올라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설정 자체를 이 감독을 데리우스 마더하고 그리고 그 감독인 데렉 지안 프랑스가 공동으로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데렉 지안 프랑스 그분은 블루 발렌타인하고 더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스하고 작년에 HBO를 통해서 나왔던 미니 시리즈 I know this much is true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약간 미국의 가난한 젊은 세대를 되게 잘 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분이 원래는 노이즈 밴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서로 만났대요.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가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계속 시켰다고 해요. 그때 촬영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룹이 주시퍼라는 그룹인데 예. 그 그룹이 바로 이 사운드 오브 메럴에서 나오는 네. 루빈하고 루가 하는 그룹의 그 포맷이었어요. 여자 리드 보컬하고 드러머하고 그렇게 구성이 된 밴드여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착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작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렇게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니 되게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네. 이게 듣다 보면은 약간 조금 귀에 거슬리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루빈이 처음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사운드 믹싱만 하는데 23주가 걸렸대요. 영화 촬영보다 훨씬 많이 걸렸네요. 예. 그리고 연습 기간도 그렇게 예. 7개월이나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었던 거지. 예, 아이디어부터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예. 엄청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의 연기를 돕기 위해서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들리는 상태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계속 달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리즈 아흐메드가 계속 어떤 식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실감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각 장애인으로 나오는 배우 중에서 첼시 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젠 역할을 하는데 네네. 그 친구도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 분들이 다 함께 이 영화가 2019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관객과의 인사하는 무대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수화를 하는데, 되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수화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인식 전환?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데. 그리고 그 상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청각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모든 영화에 이렇게 좀 캡션을 달아달라. 뭐 이런
그쵸. 네, 요구를 많이 하시던데요. 자막을 깔아달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막이 있어야지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극장에서 영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꼭 DVD나 뭐 스트리밍으로 넘어가야지 그때서야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청력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음, 그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청력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보편적인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영화인데 2020년의 영화들을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이렇게 좀 힘든 20대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 뭐 꼭 20대는 아니고 그렇게 자기 혼자 견뎌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계에서. 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공포 중에 하나는 의료보험인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너무 엉망인 나라여서 네. 뭔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간단한 수술 하나 받는데 몇만 달러씩 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돈이 없을 경우에는. 돈도 문제지만 얼마 정도 쉬어야지 되는 경우는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세이프티넷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기. 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미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무튼 신인 감독의 영화인데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이분도 역시 다큐멘터리 쪽 출신이라서 네. 이런 분들은 일단 캐릭터에 집중할 줄 알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음 작품은 어떨지. 근데 이렇게 십몇 년씩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작품은. 네. 한 2, 3년 안에 네. 새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토론토에서 공개된 다음에 아마존이 바로 사버렸다고는 하는데 아마존이 그 뒤에서 또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고마운 게 이 영화 극장에서 봤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2020년 가기 전에 볼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영화일 것 같으니까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안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분들 보고 나시면 좀 다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보기 이전과 본 이후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점들을 강조한다는 게 너무 좋은데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청각장애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우리가 고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머리다 라는 점하고 여기는 무언가를 고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주인공의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순간들이 저도 막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야단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거라. 네, 그냥 그런 게 진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021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혼란과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세를 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영화가 조금 길어요. 네. 130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전주에도 말했던 맹크와 비교를 해보자면 맹크는 대체 언제 끝나 뭐 이러고 봤는데 이 영화는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네, 맞아요. 네, 리즈 아흐메드가 좋아요. 좋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평이 좋거든요. 그래서 마튼 토마토에서 96%나 받았어요. 네, 오스카 일단 나무주연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예, 후보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네.
여지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캐릭터를 연기를 했을 때 대체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후보가. 근데 또 이 영화에서는 리즈 아메드가 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약간 잊을 수가 좀 없는 캐릭터여서 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욕심을 더 내자면은 그 조 역할을 한 폴 레이시 있잖아요. 네. 그분도 조연 후보로 조금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저희의 첫 에피소드. 그래도 첫 에피소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 팝콘 지수 줘볼까요? 제 팝콘 지수는 3개입니다. 아, 3개요? 네. 예, 저는 3개 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의 혹시 지난 팟캐스트를 듣고 싶은 분들은 아이튠스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최근 에피소드들을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에 들어가시면 저희를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 아니면은 뭐 새해 바램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자, 인스타 계정 말씀해주세요. 저희 인스타 계정은요. 네. JJ_팝콘_토크입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끊어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